무인 편의점, 무인 문방구도 있고요.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프로토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정답을 딱 알려드릴게요. 프로토의 정답. 정답은 오늘은 프로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을 아마도 누르시는 분들은 프로토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비법 요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비법을 딱 알려드릴게요. 보통 프로토라고 하면은 이런 게 많죠. 5천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나는 일 거의 안 하고 한 200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아, 나 1억이 있긴 한데 나 진짜 욕심이 없고 나한테 진짜 딱 300만 벌었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마도 이걸 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프로토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정말 중요한 비법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프로토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정답을 딱 알려드릴게요. 프로토의 정답. 정답은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생각을 하셨다면은 아마도 그 5천 1억을 날리시기 딱 좋아요. 이건 제가 거의 장담합니다. 자연스럽게 날리시게 될 거예요. 200만 원을 벌려다가 투자한 5천만 원이 거의 날라가서 한 2천 정도, 보증금 정도만 남을 텐데 보통 이렇게 3천을 날리는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자, 그럼 왜 그런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누구나 다 그러고 싶어요. 누구나 다 원하는 상황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5천을 투자했는데 평균적으로 1년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의 자동 소득이 들어온다? 저 몰빵합니다. 저 몰빵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숫자 감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자, 5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는 거는 1년 평균으로 보면은 1년으로 보면은 2,400만 원이에요. 자, 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2년 만에 원금 회수를 하는 이 아름다운 자동 수익이 있다? 자판기 마냥? 자, 이거 있으면은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저 같아도 여기다 몰빵 칩니다. 네, 2년만 버티면 되잖아요. 2년 뒤에 다 내 거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적은 돈으로 가능하다. 물론 5천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금 대비에는 적은 편에 속하긴 하거든요. 적은 돈으로 가능하고 일 안 해도 된다. 보통 이런 식으로 프로토를 생각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실제로 어떤 아이템 하나가 생겼다고 칩시다. 어떤 아이템이 딱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로 5천 투자하면은 매달 200씩 버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누군가가 시작을 할 거예요. 와, 대박이다. 200씩 진짜 들어오네? 와, 이거 짱인데?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수익이 줄어들죠.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이 심해질수록 버는 돈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200 벌던 게 줄어들 거예요. 100, 50, 그 다음에 적자로.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조건이면은 당연히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버는 돈은 당연히 유지가 안 될 것이다.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면은 무인 편의점, 무인 문방구도 있고요.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잘 되면 어때요? 바로 옆에 또 만들면 되지. 자, 5천 투자했을 때 200 벌다가 갑자기 잘 돼. 잘 됐을 때 한 300 정도 번다고 하면 어때요? 바로 옆에다가 5천 주고 다른 사람이 또 차리게 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잘 되는 것 같으면 무인이야? 개꿀인데? 옆에 나도 차릴까? 이런 생각 본능적으로 하시죠? 실제로 많이들 차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이 유지되기 어렵다. 첫 번째 이유. 프로토를 유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자, 아마도 이 영상을 보는 90%가 직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보통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위아래 관계가 있잖아요. 위아래 관계. 그 중에 팀장님이 있고 제가 팀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여기 막 사장님 이런 거는 없으실 테니까.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을 하는데 나의 휴가와 인사관리를 모든 걸 하시는 팀장님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셨어요. 자, 이때 어때요? 엄청난 해방감과 완전 짱인데? 거의 나도 휴가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때는 팀장님이 있는 주예요? 팀장님이 없는 주예요. 자, 내가 이때 일을 진짜 100이라는 수준으로 열심히 했다면은 이때 얼마큼 하실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장담하건대 50 정도도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력을 거의 반 정도만 하실 거예요. 업무가 진짜 막 쌓여가지고 막 밀려있지 않는 이상 루틴한 업무를 계속 한다면은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심리상. 저도 회사 다닐 때 똑같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리를 다 갖고 있어요. 다시 자영업의 세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영업의 세계로. 보통 프로토를 하려면은 식당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방에 한 명, 홀에 한 명, 그리고 보통 한 20평 정도 되려면은 한 명 더, 같이 관리할 수 있는 한 명 더 해가지고, 왜냐면은 그 각각이 주 7일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 5일 일하면은 비죠. 그걸 채워줄 한 명 더. 직원이 보통 어느 정도 필요하면 3명은 필요해요. 3명. 내가 일 안 하려면.
자, 직원 3명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직원 3명이 일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다 알바가 더 있겠죠. 자, 얘네들이 내가 출근을 안 하고 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가능성은 0의 수렴이에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본인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본인들도. 사장인 본인들도 윗사람 없을 때 그렇게 안 하는데 직원들한테 그걸 기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성이에요. 본인들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없으면 직원들이 마치 100% 할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프로토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좀 빠졌을 때 한두 달 정도는 애들이 사장님이 언제 올까 조마조마하면서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하긴 할 거예요.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거 프로토 되겠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하는데? 라는 착각을 해요. 그랬을 때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얘네들도 알아요. 아직 사장님 안 오는구나. 그럼 어때요? 100불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청소 여기 좀 안 해도 되겠지. 맛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친절하면 됐지. 뭐 얼마 더 친절하냐. 이런 식의 점점점 분위기가 이상한 길로 가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미 가게는 다 망가져져 있죠. 그러면 사장님이 그때 와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다시 다 갈아보려면 얘네들 다 잘라야 되고 진짜 다 완전히 다 갈아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 사람들 뭐라 할 게 아니고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프로토는 불가능하다. 들으시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아마도 이 프로토에 대한 환상을 가져보신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직원이나 알바를 써보지 않으셨던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한 번이라도 직원을 써봤거나 직원을 채용해봤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이슈로 프로토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환상은 갖고 오지 마라. 자, 그리고 보통 생각하실 때 직원 3명 세팅하면 홀 돌아가지, 약간 주방 다 돌아가지, 이런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사장의 역할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당을 들어가시는 입장에서 그것만 보여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것 빼고도 요즘에 마케팅 정말 중요하죠? 가게를 어떻게 알릴지 마케팅은 사장이 해야 돼요. 그리고 알바들에 대한 인력 세팅 이거 사장님이 해야 돼요. 생각보다 세금에 대한 이슈를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1, 2년 정도 지나면은 종소세부터 시작한 부가세 이런 것들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세금에 대한 이슈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를 가만히 냅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해야 될지 청결이나 위치 배치도 다 그렇고 음악 다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인테리어 좀 바꿔볼까? 이런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이거 어떻게 돼요? 신메뉴 내야겠죠. 직원들이 신메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기 바쁜데 이거 다 자기가 해야 되거든요. 사장님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 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거를 다 해주고 이 직원까지 관리해주는 직원이 만약에 있다, 점장급의 그런 직원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직원은 아마도 조만간 나가게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장 밑에서 일할 그릇이 아니에요. 보통 자기 사업하러 나가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오토인 걸 오픈을 하고 직원을 아예 뽑는 거예요. 너가 이 가게의 점장이다. 나 너한테 돈도 많이 줄게. 원하면 너 열심히 하면 내가 지분도 떼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동기부여가 굉장히 크게 되지 않을까요? 방금 얘기한 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 월급을 많이 준다, 지분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자영업했던 분들이 모두 안 했을까요? 이거 안 했을까요? 저도 다 해봤거든요? 이거 다 해봤는데 정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요식업 세계에서 정확한 거 하나. 자, 월급을 많이 준다고 더 열심히 하는 건 없어요. 왜? 월급 많이 주면 난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은 간사한 동물이라 저도 그렇고 받았던 월급을 높게 받았던 월급을 쭉 받는 거는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요. 한 3개월 가려나? 그 뒤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내가 당연히 받아도 되는 돈이야 라고 생각이 바뀔 거예요. 이거는 본능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아무리 많이 줬는들 사장님들하고 대표님들 많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다들 많이 줘봤거든요. 지분, 얘는 조금 별도. 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지분을 어느 정도 진짜 챙겨주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 거는 얘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걸 하려면 이것도 사실 현실 팁인데 이렇게 하려면은 기본급은 낮게 세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과급 비중이 높아야 돼요. 기본급은 평균보다 낮아야 되고 그걸 맞춰주는 성과급 비중이 높은 정도로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하는 만큼 벌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아마도 이거보다 확실히 더 퍼포먼스는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사장님이 진짜 지분이라는 거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보통 포기는 많이 못 하시는데 이거 포기할 수 있으면은 이 구조 짠 다음에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가서 확인을 해야겠죠. 저도 주변에 많이 들었는데 다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 똑같은 브랜드를 3개, 4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직접 가게 잘 안 가. 점장 하나 두고 걔가 밑에 있는 점장을 쳐서 관리를 하는 편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런 경우는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다점포를 하는 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가게 3개를 한다고 해볼게요. 다점포를 하니까 1년 내에 차려서 유지하는 거는 가능은 해요. 근데 그게 1, 2년을 3개를 끌고 간다? 한 2년 정도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매출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점포를 하시려면은 만약에 다점포 3개 정도 했다. 아마도 그분이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식으로는 가능해요. 제가 만약에 3개를 차린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가게, B 가게, C 가게 있잖아요. 저는 여기 이틀, 여기 이틀, 여기 이틀 출근할 거예요. 일주일 2번 정도. 이러면은 조금 관리가 돼요. 왜냐면은 내가 다 할 줄 아는 내가 일주일 2번 정도는 관리하러 가니까. 이 정도는 솔직히 프로토라고 할 수는 없죠. 완전히 손 떼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어떻게 보면 주 6일 일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일하는 거면은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출근 하나도 안 하고 점장 세워가지고 가게 3개 관리한다? 그거 100% 망합니다. 이거는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100% 망해요. 왜냐면요? 이번 이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짧게는 가능하지만 길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프로토 창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성공 신화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인 걸까요? 일단은 극소수가 맞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실무적인 능력하고 사람을 관리하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 그거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신 분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해야 돼요.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알바를 제외하고 그 사업체가 직원이 10명 정도는 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일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일한다. 좋은 말 있잖아요. 시스템으로 일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정도 인원은 돼야지만 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직원이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명? 4명? 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프로토로 시스템화로 일을 잘 돌리고 있다? 그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론에 나오고 그런 되게 잘 나가는 그쪽 사장님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이런 정도의 규모의 사업체를 해서 아까 말한 진짜 관리도 잘하고 실무도 잘하고 다 마케팅도 잘하고 영업도 다 잘하시는 분이 관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청난 실력자인 거죠.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10명 이상의 큰 사업으로 도전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10명 이상의 큰 사업을 하면은 크게 망할 거예요. 보통 실력을 쌓고 나서 하셔야 돼요. 이거 초보자가 절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면 돼요.